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기회, 아직도 남아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3월 1일자 블랙락이 이제는 브라질까지 진출합니다. 브라질에서 첫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합니다. 브라질에도 지금 100만 헤알 이상의 투자자, 이게 이제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3억이 되는 돈이거든요. 한마디로 부자 고객들에게만 우선 거래를 일단 줍니다. 그리고 향후 수주 내에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뭐 한다? 비트코인 현물 ETF 판다. 정말 물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플랜 B라고 하는 뭐 예측가죠. 그 이 가설을 세워서 이제 뭐 뭡니까 그 스톡 투 플로우 모델 이것을 이제 색깔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거든요. accumulation phase,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 이제부터는 쉬운 매수 기회는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bull market has started. 그러니까 상승장은 이미 시작을 했고, 이 역사라는 게 반복이 된다면 우리는 앞으로 약 10개월 정도, 무슨 말입니까? 1년 내내, 지금부터 1년 내내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 멜팅 포머는 얼굴이 막 그냥 녹아내릴 정도의 엄청난 포머를 겪게 될 것이다. 엄청난 가격의 펌핑이 나올 수가 있고, 근데 그 와중에 한 30% 정도의 폭락이 여러 번 올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빨간색 점이라고 하는 게 빨간색이 처음 시작되면서부터 상승장, 이게 이제 사실 굉장히 기막히게 잘 떨어졌었거든요. 잘 맞았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 파란색 구간이 끝나고 이 빨간색 점이 처음으로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진짜 상승장이 이제 도래했구나. 이게 뭐 너무 맹신하자는 차원이 아니고요. 그냥 참고 차원에서 뭐 얼추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죠. 이번에도 기대가 됩니다. 자, 버추어 베이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뭐 이 친구는 사실 그 VC 전문 투자자고요. 거의 100개가 넘는 코인에 지난 한 6년 정도 투자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그 전문가죠. 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지금 이번 비트코인이 뭐 6만 4천 달러 가까이 찍었는데 이거는 거품이 아니야. 직접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달러가 들어오고 있잖아. 이 수요는 소음이 아니다. 가짜가 아니다. 진짜다. 진짜 상승장이 시작되고 있다. 이제 역사적으로 사실 반감기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은 지금 다른 거죠. 왜요? 반감기 전에 지금 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과 조금 기관 그 ETF 이 승인 때문에 좀씩 모양새가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기관들은 그러니까 그 프리 하빙 반감기 전에 크게 이미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반감기 후에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수요는 ETF 전 세계에서 몰려들 테니 가격 오르겠네 하고 포모가 도졌다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2020년도를 한번 그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때 이제 기존의 최고점이 2017년 12월 달 비트코인 2만 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2020년이 돼서야 이 2만 달러를 도달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알트코인이 날아갔다. 뭐 이더리움이 됐건 XRP건 체인링크건 아무거나 그냥 아무 코인이나 다 그냥 날아가 버렸죠. 그래서 또 다른 알트코인 시즌은 이 반감기 이후 특히 비트코인이 이전의 최고점을 깨면서부터 나타난다. 아직 미국에서는 신고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사실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자거든요. 이게 이제 time to spot the next gems.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시간이냐?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알트코인, 그 특히 이제 좀 작은 시총의 코인들 지금 잘 선별해서 담을 시간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트코인 점유율, 그 비트코인 점유율 지금 거의 뭐 54%까지 갔거든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돈이 여전히 몰리고 있는데 이 점유율이 이제 슬슬슬 재미없다가 그러니까 좀 조정을 겪으면서 하락을 할 때 그때 뭐가 나타난다?
알트코인들이 하늘로 날아간다. 그게 이제 2021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요약을 해보면 지금 비트코인의 포머는 거품이다 아니다? 아니다. 실제 수요죠. 비트코인을 실제 기관들이 ETF를 통해서 손쉽게 뭐 미국만요? 아니죠. 이제 중국도 들어오고 브라질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이제 유럽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포머가 도지고 있죠. 두 번째, 단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이전 최고점, 그러니까 미국 달러 기준 6만 9천 달러를 넘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도 뭐 그 달러 기준이지 않습니까? 세계가 달러 기준 6만 9천 달러를 넘어서면서 언론이 얼마나 전 세계에 그 도배를 할지 한번 상상을 해보면 되겠죠. 그렇게 되어야 미국 내에서 그리고 전 세계 사실 언론들 뭐 CNBC, 블룸버그 우리나라도 다 보잖아요. 미국 내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 어쨌든 미국 내에서도 비트코인 포모가 그때부터 모락모락 아예 폭발할 겁니다. 아직은 일반인들이 깨어나지 않고 주식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코인 쪽으로 한 명, 두 명, 나중에 쓰나미처럼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뭐가 온다? 저는 알트코인 폭등할 수 있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세 번째, 비트코인 최고점에 도달을 했을 때, 이제 지금 뭐 그 최고점을 뚫을지 안 뚫을지 지금 뭐 저는 뭐 달러 기준으로 잘 모르겠지만 최고점을 어쨌든 도달을 하고 조금 비트코인이 재미없을 때 알트코인이 폭등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지금이 문제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단기랑 중장기에 따라서 사실 좀 나뉠 수가 있어요. 중장기로 봤을 때 주요 핵심 알트코인들 가격이 저는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라 하면 앞으로 1년 반, 2년 후죠. 뭐 1년 후 그때 가격이 훨씬 높아 있겠죠. 반면에 단기적으로는 어떨까요? 두 달 후, 세 달 후, 다섯 달 후, 여섯 달 후 장담할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30% 이하의 폭락은 이제 없을 것이다.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단기적으로는 큰 폭락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단기 급등이 이제 너무 이렇게 많이 올라 버리면 사실 한 번씩 쉬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이치거든요. 여기에서 우리의 고민이 있는 거죠. 아,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한번 그냥 사버려? 아니, 다음에 좀 크게 그래도 떨어지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게요, 이미 좀 늦은 겁니다. 우리가 이거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금 이제부터는 투자가 실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땡땡 코인 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단기로 보면 너무 올라서 애매하네. 근데 사실 이 생각이 왜 지금 들었냐라는 게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사실 그 일반인들은 아무리 뭐 비트코인이미 전 세계 디지털 골드고 디지털 세계고 디지털 화폐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아무리 떠들고 뭐 블락락 ETF를 신청한다고 해도 언제 들어옵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언론에서 주변 사람들이 뭐 페이스북에서 뭐 유튜브에서 막 떠드는 순간 그리고 한참 있다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경향이 있죠. 자,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을 포함해서 좀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큰 가치를 남들보다 앞서서 보는 거죠. 그리고 큰 행동을 이미 완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수라고 하는 분들은 미리 싼 값에 많이 사놨습니다. 이미 할 게 없습니다. 지금은 행복한 고민만 하고 있는 거죠. 가격이 막 폭등해도 뭐 그냥 먼 산 쳐다보듯이 여유가 넘칩니다. 이제 뭐 다 지난 얘기죠. 이제 결론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이제 드릴 질문 이겁니다. 이미 코인 충분히 사셨습니까? 이건 yes 아니면 no입니다. 만약에 이게 no라면 yes면요. 이 이후에 방송을 굳이 안 보셔도 전 된다고 봅니다. 뭐 이미 충분히 사셨으면 그냥 뭐 조금 한 1년, 2년 기다리셨다가 적당히 털고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충분하게 못 사셨다. 그러면 이제 추매를 하거나 재진입할 수 있는 그 코인 종목과 타이밍을 잡으셔야겠죠. 이 두 가지입니다, 결국.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것보다 타이밍이 훨씬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훨씬 중요해요. 이건 제가 뒤에서 또 반복할 겁니다.
강남 아파트 좋죠. 뭐 서울 아파트, 비트코인, 애플 주식, 마이크로소프트 좋은데요. 최고점에 잘못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닷컴 버블에 잘못 물리면요. 속이 몇 년간 쓰리겠죠. 아파트 좋습니다. 근데 2008년도에 잘못 이제 연끌로 들어가면 이 정말 뭐 부동산의 사이클도 길거든요. 특히 이제 무리해서 비투를 했다. 이게 막 경매로 나가고요. 이자 감당이 안 돼서 이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지 않습니까? 타이밍이 훨씬 중요해요. 근데 이제 제가 작년 하반기 내내 했던 방송이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이미 최저점은 놓쳤다. 제가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미 최저점은 이제 바닥이 언제였습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22년 11월 그 FTX 사태 터졌을 때부터 23년 1월, 작년 1월 달까지 이때 바닥이었습니다. 이때 겨울이었죠. 날씨가 엄청 추웠습니다. 이때 나왔던 뉴스 혹시 제가 하나만 가져오겠습니다. 22년 12월 스탠다드 차터드 뭐 지금은 뭐 전 세계 뭐 조디아 커스터디에서 전 세계 라이센스 다 따고 뭐 기관들 정말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내년도 그러니까 이제 23년도에 70% 추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보도적으로 나갔죠. 근데 저는 스탠다드 차터드가 2016년부터 뭐 리플에 전략적 투자를 했었고요. 그 전에 엄청난 그 코인 관련 사업을 했던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 왜 했을까요? 싸게 살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대중들을 끊임없이 기만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알고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이미 폭락한 상황입니다. 이때 가격 처참했거든요. 이런 뉴스가 근데 나온다? 저 같은 많이 저보다 훨씬 뛰어난 베테랑 투자자라도 이게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그때 뭐 15,000달러 했었나요? 근데 뭐 10,000달러 간다, 7,000달러 간다, 5,000달러 간다. 이거 제가 어디서 봤나 했더니 이거 2018년 11월, 2019년 1월 달에 있었고요. 2015년 중반에 이거 있었습니다. 뭐 자꾸 뭐 0으로 간다, 뭐 100만 원 간다, 맞습니까? 어찌 됐건 이제 개인적인 뭐 얘긴데요. 2019년 1월 달 제가 비트코인을 바닥을 못 잡았고요. 한 356만 원이 바닥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400만 원부터 주구장창 사기 시작했었죠. 근데 제가 22년 12월 얼마 전에 하락장에서는 제가 코인을 그렇게 많이 못 샀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확신은 당연히 있죠. 확신은 있었는데 수중에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라고 해도 이제 사실 사람이 돈을 쓰는 큰돈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이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아파트를 사셨을 수도 있고 뭐 결혼이나 여행이나 학비나 그런 걸 보면요. 사실 큰 성공이라고 하는 게 운칠기삼. 저는 운을 빼놓고는 사실은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시행착오하고 다 좋은데요. 운이 있어야 그 성공도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거. 저는 이거 살면서 계속 더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어쨌건, 그러니까 23년 1월 달 최저점을 제가 놓쳤죠. 그 다음에 제가 어떤 행보를 보였을까요? 근데 여기서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지나간 과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 샀어야 했는데, 사라고 했을 때라고 했을 때 사야 했는데, 껄껄껄 하는 거. 이거 깔끔하게 그냥 인정하십시오. 뭐 핑계를 대고 뭐 대통령이 아니고 뭐 게리 겐슬러, 뭐 일론 머스크, 국회의원 누가 다 사실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랑 나랑, 그러니까 이미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깔끔하게 있고요. 2번에 집중하셔야죠. 지금 나에게 최선이 무엇일까? 지금 최선이 뭘까요? 사실 그 23년 1월 달 22년도에는 제가 코인 사실 뭐 많이 들고 있었죠. 이제 가용 현금이 많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존버를 하고 있었겠죠.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이 또 기회가 올 거다. 현금을 모으면서 기다리지 뭐. 제가 이렇게 그 생각을 실제로 했거든요. 근데 괄호 열고 닫고 제 마음엔 뭐가 있었을까요? 다음 폭락 또 오기만 해봐라. 두 번째, 이 세 번째 기회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다. 칼을 갈았던 거죠. 제가 저만 칼을 갈았겠습니까? 다 이 돈이, 그때 그냥 또 무슨 돈 쓸 일이 있어서 없어서 못 샀다면
얼마나 이게 아쉬웠겠습니까? 실제로 그 기회가 왔을까요? 정확히 6개월 뒤에 찾아옵니다. 그때 기사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23년 6월달 바이낸스 CG 증권 사기 결론 때는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 한국 시장 진출 빨간불. 이때 이제 SEC가 코인 거래소, 뭐 바이낸스 여기 보시면 뭐 크라켄, 뭐 저기 코인베이스 이거 기억나시죠? 작년 6월 달에 증권법 위반했다고 다 고소장을 날려버립니다. 미등록 코인 19개를 직접 기소장에 집어넣었었죠. 그때 제가 산 겁니다. 그때를 제가 칼을 갈고 있다가 지금이다 하고 이제 들어간 거죠. 이제 연초, 그러니까 23년 1월보다는 좀 높았죠. 당연히 가격이 높았겠지만 그래도 괜찮은 가격대에 제가 샀다고 자부를 했습니다. 잘 샀죠. SEC가 미등록 증권이라고 콕 집어줬다. 19개 코인들. 얘네들 집중적으로 샀습니다. 구체적으로 솔라나, 이 코스모스, 폴리곤, 니어 프로토콜,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알고랜드 플로우 이런 애들 주구장창 샀습니다. 사실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 고소를 당했잖아요. 뭐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겁을 엄청나게 주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은 눈 하나 깜빡을 안 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 아마 이렇게 댓글로 많이 달아주셨던 게 저 코인들 한국에서도 상폐되는 거 아닙니까? 불안하셔서 이렇게 달아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저는 뭐 2014년부터 그들의 행태를 뭐 숱하게 봤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한두 번이야 속았지만 계속 속진 않죠. 코인을 다단계다, 사기다, 불법이다, 도박이다, 테러리스트다. 사실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다? 대중을 가지고 노는 거죠. 대중 기만을 계속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눈치를 챘었죠. 설사 뭐 지금 XRP처럼요. 미국 뭐 기소하면 뭐 이제 눈치 봐야죠. SEC 권한이 큽니다. 막강하기 때문에 눈치 보고 슬쩍 이제 상패를 살짝 시키는 거죠. 상패하면 어떻습니까? 그 다 미국 거래소입니다. 글로벌 거래소에서 SEC가 자기 나라 밥그릇이나 잘 관리해야죠. 영향이 없어요. 미국에 몇 개 뭐 XRP 한다고 해도 몇 개월 뒤에 다시 또 재상장 시키거든요. 이걸 한두 번 제가 봤던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건 돈 버는 비결, 확실하게 돈 버는 비결 뭡니까? 첫 번째, 싸게 산답니다. 싸게 안 사면요, 큰 돈 못 법니다. 두 번째, 비싸게 파셔야죠. 이 싸게 사는 것을 칼을 갈고 현금이 있어야죠. 그래서 저도 6개월간 기다렸던 겁니다. 근데 제가 뭐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잘한 것만 있다? 아닙니다. 제가 매우 싸게 샀다고 생각했는데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집니다. 뭡니까? 제가 실제로 이때 폴리곤을 샀었거든요. 요 움푹 들어간 때 보이십니까? 잘 샀죠. 잘 샀다라고 뭐 한 700원대에서 제가 폴리곤을 대량 매수를 했던 걸 기억이 납니다. 근데 뭐 연초보다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가격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제가 샀던 이 노란색 화살표 이때 샀는데 웬걸 조금 오르더니 쭉 가격이 빠집니다. 이게 한 1200원 가까이 오르더니 674원까지 빠집니다. 시원하게 빠지죠. 이건 제가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잘 산 줄 알았더니 바닥 지하실 제가 분명히 바닥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아 지하 이제 한 3층까지 왔으니까 이거 끝이다. 지하 4층, 5층, 지하 6층 계속 내려가니까 이런 경험 아마 있으시죠? 처음에는 이씨 뭐야 이거 내가 잘 산 거 아니야? 했는데 제가 여기서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첫 번째, 이거 진짜 좋은 코인 맞아? 폴리곤 내가 이거 지금 살려고 하는데 좋은 코인 맞아? 가치 있는 거 맞아? 두 번째, 이거 저평가된 거 그럼 맞아? 라고 스스로에게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의 대답은 둘 다 예스였습니다. 그러면 추매죠. 그 이후로 9월, 10월 폴리곤 600원대 계속 샀습니다. 추매, 추매, 추매 또 추매. 저는 이제 막 한 방에 이렇게 사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제가 뭐 바닥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나눠서 삽니다. 계속 샀었죠. 그리고 이제 그 누구보다 밝은 크립토의 미래를 확신을 했지만 그리고 특히 이제 작년 6월 달에 블랙록에서 제가 2023년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블랙록에서 ETF까지 다 지금 신청을 했는데
저는 이거 확신했거든요. 블랙락 들어오면 거의 99% 되는 겁니다. 이거 되는 건데 말만 많고 뭐 SEC가 뭐 된다 안 된다 뭐 미팅 한다 만다 가격은 작년 9월 10월 이 보시면요 지지부진합니다. 이거 뭐 되는 거야 마는 거야. 근데 이제 작년 11월 달 미국의 법무부에서 바이낸스를 또 기소하죠. 이제 합의금 받고 풀어줄게 했는데 그 합의금만 5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 작년 11월 불과 몇 개월 전이었습니다. 이때 사이클, 이제 소위 말하는 코인 투자 사이클 어디쯤 위치했을까요? 저는 그때 이제 작년 하반기 내내 이 말씀을 드렸죠. 디프레션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가격이 조금 올라도 사람들이 믿습니까? 안 믿죠. 이 중간 어디에 있었을 것이다. 불신하는 겁니다. 그 뭐 코인 다단계 사기 뭐 ETF가 뭐요? 그거 너나 해. 약간 이런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제가 이제 더 이상 늦으면 안 된다 해서 그러니까 3개월 전이니까 아마 작년 한 11월 말부터 제가 이 영상들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알트코인들을 사십시오. 마지막 열차, 이제 곧 열차 떠납니다. 1편, 2편, 3편, 4편, 뭐 NFT, 메타버스, 뭐 저장성 코인, 업비트에 없다고 하셔서 업비트의 주요 코인, 뭐 애플이 선택할 코인, 뭐 여러 가지 코인들 이거를 제가 이제 계속 만들었던 이유는 뭐다? 더 이상 늦으면 안 돼요. 더 이상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뭐 사실 만들었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소개했으니까 올랐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no입니다. no. 그러면 뭐가 좋았냐? 소개했던 타이밍이 좋았을 뿐이에요. 타이밍이 좋았지 그냥 아무거나 찍고 샀으면 웬만하면 90 몇 프로 이상 다 올랐습니다. 반면 이제 지금의 타이밍 좋습니까? 이게요, 타이밍이라는 게 항상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타이밍보다는 작년 11월이 좋았죠. 작년 11월보다는 재작년 2022년 FTX 당시가 최고였습니다. 반면에 지금의 타이밍이 저는 이것을 어느 정도 확신을 합니다. 내년 3월보다는 지금이 더 좋습니다. 내년 3월 어디에 가 있을지 상상만 해도 아찔할 수가 있거든요. 자, 반면에 지금부터 그럼 뭐 내년 3월까지 쭉 일직선으로 올라갈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자, 계속 계절의 비유를 합니다. 이게 좀 그 비유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한여름, 이제 막 초여름 정도 이제 매미 소리 슬슬 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린 알죠. 6월 초라고 치면요. 매미가 이제 슬슬 부는데 6월 이제 중순이나 말로 간 뭐가 있습니까? 장마가 있죠. 7월쯤 되면 뭐가 옵니까? 태풍. 8월까지도 옵니다. 이 지긋지긋하고 큰 악재들이 저는 이게 어떻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여름인데. 이렇게 급등이 크게 나왔는데 급락이 없다? 엄청나게 단기 상승이 나왔는데 조정이 없다? 저는 그런 시장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옵니다. 요약하면요. 중장기적으로 기회 맞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또 한 번 태풍 몰아칠 때 또 패닉셀 나온다니까요. 패닉셀 하시면 안 됩니다. 손가락을 깨무시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다시 이제 이 버추얼 베이컨 가보면 지금 한번 둘러볼 수 있는 좋은 알트코인들 이젠 콕 집을 시간이다. 이걸 제가 할까 말까 사실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비트코인 결국 미국에서도 달러 기준으로 신고점 넘을까요? 저는 당연히 넘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언제 넘냐의 차이죠. 뭐 당장 뭐 다음 주에 넘을지 한 달, 두 달 있다가 넘을지 그건 모릅니다. 넘는다면 지금도 드물게 있지만 아직 덜 오른 알트코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덜 올랐다라는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덜 올랐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지금 상승장이죠. 이미 여름입니다. 후끈합니다. 봄 기운이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 뜨거운 기운이 왔는데 이미 급등을 다 했습니다. 급등 안 한 게 없어요. 이미 다 올랐습니다. 근데 타이밍상 어떤 코인이 먼저 오르고 다음 코인은 나중에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동시에 그냥 다 올랐다 다 같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이미 급등했다가 잠시 쉬어가는 애들이 아주 가끔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쉬어가는 코인들 이미 급등했기 때문에 횡보하면서 조정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코인들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실 뭐 필요 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럼 이온 코인 찾았어. 찾았는데 이걸 그러면 지금 바로 살지 아니면 태풍을 소낙비를 기다릴지 여기에 대한 결정을 누가 합니까? 스스로 이걸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방법론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주의점이 있습니다. 이미 가격이 급등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훨씬 어려운 투자 결정을 하셔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작년, 재작년 대비 가격이 많이 올랐죠. 손실이 가능합니다. 분명히 알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뒤에 있는 지금 뭐 몇 가지 차트를 가져왔는데 이거 사례로 말씀을 드릴 뿐이지 이거를 그냥 뭐 갑자기 이렇게 사시면 곤란합니다.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이 아니고요. 사례로 말씀을 드린다는 부분을 반드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DSO라고 하는 코인이 있습니다. 그 Decentralized Social이라고 해서 그 소셜 미디어의 그 레이어 1 이제 코인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투자자들도 많고 제가 볼 때는 펀더멘탈이 괜찮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코인베이스에 있고요. HTX, 게이트.io, 코인엑스 같은 해외 거래소에만 있는데 중요한 건 뭐다? 이걸 잘 보십시오. 지금 이게 일봉이거든요. 이게 작년 12월 달부터 지금 올해 이제 3월이 됐잖아요. 거의 2달 반, 3달을 지금 그러니까 올랐잖아요. 옛날 이게 한 10달러 정도 했는데 지금 한 40달러 전후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뭡니까? 2달 반 동안 횡보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럴 때 이제 상승장이 이어진다면 테이크오프를 결국 할 겁니다. 결국 이륙을 다시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자, 이뮤터블 X 제가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최근에 이 보시면 많이 올라와 버렸죠. 지금 올라와서 또 조정 4,000원대에서 또 조정을 받지만 제가 지금 이 빨간색 원을 그린 이 구간에서 사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괜찮다, 펀더멘탈 괜찮은데 상승장에서는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이 아무리 상승장이어도 계속 오를 수는 없습니다. 뭐가 됐든지 이때 눌림목을 줄 때 차라리 들어가는 게 이제 이게 차선책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인터넷 컴퓨터라고 하는 코인이 있습니다. 이 코인은 우리나라 뭐 5대 거래소 중에서는 코빗에서만 있습니다. 뭐 해외 거래소 많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예로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 이게 작년 12월부터 지금 3월 올 때까지 한번 올랐죠. 크게 올랐습니다. 근데 계속 이게 18,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세 달을 지금 조정을 받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상승장이 계속 된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서 큰 조정이 온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상승장에서 이제 좀 그 괜찮은 코인을 좀 쉬어가는 코인 찾는 법을 그냥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폴카닷 최근에 조금 다시 솟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타이밍은 바로 이겁니다. 상승장에서 다 오른다니까요. 근데 본인이 생각해도 이건 너무 올랐어. 그럼 사람들이 손이 갑니까?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랐다가 이게 소위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지금 제가 빨간색 서클을 그려놓은 이때 그냥 들어가시는 것도 뭐 차선책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제가 최근에 아주 시원하게 쌓아 올린 시바 이누 코인 그리고 도지 코인 가져왔습니다. 이거 사면 될까요? 불꽃놀이 폭죽을 지금 쐈습니까? 안 쐈습니까? 이미 쐈죠. 이때 들어가면 제가 그 한자로 좀 세게 적어놨습니다. 사망입니다. 이때 들어가면 비싸게 사는 겁니다.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정리를 하면요. 가장 좋은 타이밍은 이미 지났습니다. 두 번째 좋은 타이밍도 이미 지났죠. 그러면 뭐죠라는 거야. 이것을요,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과거는요, 이미 끝났어요. 그거 뭐, 그때 껄껄껄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이걸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큰 손실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보셨던 시바이누나 도지코인 이미 이렇게 팍 쏴버린 것을 들어가면 나중에 큰 조정이 분명히 옵니다. 그때 손실이 날 수가 있겠죠. 네 번째, 좀 본인이 공격적인 성향이 있다. 투자 성향이 난 좀 나이도 어리고 좀 뭐 리스크 이렇게 테이킹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조금 쉬고 있는 코인들이 뭐가 있는지 이제 차트를 보시고 펀더멘탈 보시면서 이거 직접 찾으셔야죠. 다섯 번째, 근데 아니다. 나는 좀 이제 나이도 있고 이제 수입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 좀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야겠다. 자, 이런 분들은 나중에 태풍 올까요, 안 올까요? 슈퍼 초특급 울트라 쓰나미 악재. 제가 뭐 웃자고 적은 거고요. 이런 악재가 안 올 것 같은데 온다니까요. 그때까지 차라리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그게 손실의 위험성을 줄여주고 장기, 중장기 수익률을 늘려줍니다. 이게 4번이냐 5번이냐? 저는 5번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속마음은 그렇고요. 투자라고 하는 게 처절하고 외로운 자기와의 싸움이죠. 왜요? 예, 어려운 결정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이제 막 여쭤보시는 걸 제가 이제 그 댓글로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뭐 결정을 해드리기는 어렵죠. 이게 참 그건 이제 어려운 부분이고 다만 제가 이 방법을 계속 말씀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뭐 어떻게 뭐 종목이 맞아 떨어지고 타이밍이 맞아 떨어져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본인 실력이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성공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소위 말하는 한번 그냥 뭐 대박이 나서 큰 돈 벌었다 좋은데요. 그 성공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탐욕이 끝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작년보다 투자 많이 제가 볼 땐 훨씬 더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코인 방송할 때도 사실은 이게 좀 조심스럽거든요. 이제 하락장에서는 제가 막 이거 좋다 해도 사람들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 지금 왔고요.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의미냐? 감정이 요동치는 거죠. 막 그냥 그 쭉 이렇게 쏴버리면 로켓포 쏘면 막 그냥 콩닥콩닥 하고요. 나중에 이제 큰 폭락이 왔을 때도 또 콩닥콩닥 할 겁니다. 감정을 좀 배제하고요. 좀 이게 나의 어떤 그 막 비투 영끌 너무 간절하면 제가 볼 때 오히려 좀 그렇고요. 이게 약간 좀 남의 돈 보듯이 남의 돈을 내가 대신 투자하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뭐 제가 볼 땐 그러니까 바둑할 때 약간 훈수 두는 느낌으로 가셔야 차라리 결과가 좀 더 좋지 않을까 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